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가장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는 국가를 뽑아보라면 베트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무려 2달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사망자 역시 전무한데요. 해외 언론은 베트남의 방역 성공 요인으로 사회주의 특유의 빠른 통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세이프헤이븐, 즉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천국이라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베트남은 한국 국민들의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 노선 운항 재개 및 증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베트남과 일본은 최대 마스크 교역국임을 발표하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태세 전환을 하며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과 일본, 베트남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베트남이 2달 가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역시 전무합니다. 외신들도 베트남이 코로나19의 진정한 승자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베트남의 방역 성공 요인으로 사회주의 특유의 빠른 통제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베트남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큰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뒤 2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를 기준으로 베트남의 신규 확진 사례당 검사 건수는 966.7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계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대규모 발병을 은폐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베트남 상황은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공유되고 있고 이들과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면서 보건정책을 수립해 의도적인 누락이 있었다면 바로 공개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은 이같이 철저한 방역으로 경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선 관광산업의 부활이 필수적일 텐데요.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세이프헤이븐, 즉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천국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옹호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 재개방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대형 위락시설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해외 관광객을 철저한 검역하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2주간의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골프장 등 리조트 내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관광 산업 회복 시나리오는 4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국내 관광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두 번째 단계는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국가를 우선순위로 해외 관광 재개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3단계는 국내외 여행객들을 포함해 지역별로 관광산업 재개를 확대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마지막 단계는 코로나 이전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총국은 최근 키엔지앙 지방 뿌꾸옥섬을 우선적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유관부서에 제안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일본, 필리핀 같은 일부 국가들이 베트남 관광청에 관광재개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베트남의 계획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제 항공 노선 운항 재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4개의 항공 노선 운항을 증편하거나 재개합니다. 다만 운항이 증편되거나 재개되는 노선들이 편도로 운항될지 왕복으로 운항될지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지시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관광 재개해봤자 한국인들이 전처럼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도 분위기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숙박 사이트 부킹닷컴에서도 발표했듯이 베트남의 여행 선호 순위는 6위로 많이 하락한 상태고
있고 감정이 상한 한국인들에게 베트남은 더 이상 호감 어린 인기 여행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이 믿을 구석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끊긴 인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경제협력 등 인적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양측은 필수 인력의 교류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특히 기업 전문가와 관리자들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재개해 양국 간 경제,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는 오히려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스크 수출입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유력지 VN-익스프레스는 일본이 베트남산 마스크의 최대 수입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4월 19일까지 집계된 물량으로 총 4억 1,50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일본이 최대 수입국입니다. 이 두 나라 겉보기에는 양국의 우호를 다지며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만 막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수의 국가들답게 서로 어떻게 하면 뒤통수 칠까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최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신문 등은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회사 텐마가 베트남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지 세무 공무원들이 본격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있는 일본 기업인 텐마 베트남의 세무 통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를 15일간 정지하고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금액도 장난이 아닌데요. 텐마 베트남은 2007년 박린성 회복공업단지에 설립된 차량용 플라스틱 부품과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사히신문은 텐마 대표들이 도쿄 검찰에 자회사인 텐마 베트남이 2017년 6월 금형을 일괄 수입했다고 자백했고 베트남 당국자들은 18억엔 20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북부 박린성에 본사를 둔 텐마 베트남의 최고 경영자는 고위 세관원에게 200억 동 약 1억 12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8월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178억 동 약 9억 4천만원이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담당 공무원에게 1,500만엔 약 1억 7천만원을 주고 세금을 3천만원으로 줄였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베트남, 베트남과 일본 서로 속고 속이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옛날 20세기 생각하면서 일본이 경제 강국이다, 일본에 붙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상 일본의 경제를 까보면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경제는 GDP 하락과 기업 실적 급감으로 이중고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GDP는 1분기 하락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경상이익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경기 침체의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일본의 1분기 실적 GDP는 전분기보다 0.9% 하락했습니다. 연간 완상 기준으로는 3.4% 감소한 것입니다. 경기를 지탱해줄 실질 지표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개인 소비 마이너스 0.7%, 주택 투자 마이너스 4.5%, 설비 투자 마이너스 0.5%, 공공 투자 0.4%를 기록했고 해외 수요에서는 수출이 마이너스 6%, 수입이 마이너스 4.9%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올해 2분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2.4%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리먼 사태가 있었던 2009년 1분기
1분기 마이너스 17.8%보다도 나쁜 상황인 셈입니다. 기업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올 1분기 일본 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 경상이익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같은 실적 악화 추세는 올 2분기에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 1분기 법인기업 통보에 따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경상이익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32% 감소한 15조 1360억 엔으로 4개 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인데요. 일본 정부는 올해 4, 5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대대적으로 억제하는 긴급사태를 발효하고 6월 들어서도 감염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올 2분기에는 실적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불안 가운데서도 한국 때리기에 나서던 아베 신조 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발언을 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평소에도 정보 수집과 분석에 힘쓰고 있으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각국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한일, 한미일, 삼국 간에 긴밀히 협력해 가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아베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귀환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일본은 그들의 바람대로 일본인 납북자를 송환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